인구 5만여 명이 사는 조그만 농촌 지역. 너나 할 것 없이 수도권으로 대도시로 향하는 시류 속에서 거꾸로 옥천을 찾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옥천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이 땅의 역사와 가치를 발견해가는 중이죠. 사람이 글쎄 가까이 있는 것들을 좀 되게 닮아가는 것 같은데 빌딩에서 있으면 아무래도 가까이 보이는 게 빌딩들이고 좀 삭막한 것들이 많으니까 마음도 삭막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시골에 있으면 아무래도 자연을 좀 더 많이 접하니까요. 그때는 제가 없지. 옥천 사람들이 일궈온 역사, 평범한 이웃의 삶을 따스한 시선으로 담아낸 잡지. 2017년 7월 창간호를 선보인 이래 2021년 현재 43권의 잡지를 발간해냈는데요. 지난해에는 우수 콘텐츠 잡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책 느낌이요. 되게 아기자기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림체도 되게 아기자기하고 이름 자체도 월간 오기네 되게 정감 가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궁금한 잡지? 열악한 지역 잡지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콘텐츠로 사람의 온기를 전하며 구독층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데요. 종이 매체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을 고민하고 더 나은 콘텐츠를 위해 스스로의 성장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만드는 또 다른 옥천 이야기,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인구 5만여 명, 그중 청년 인구는 10,000명이 채 되지 않는 옥천구는 충북의 소멸 위험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청년들도 고향을 등지는 이곳에 다른 지역에서 온 청년들이 옥천 지역 월간지를 펴내고 있습니다. 지역 신문사의 문화 콘텐츠 사업단이 모체인데요. 지난 2017년 사회적 기업으로 독립해 올해로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창간호가 곧 폐간호라는 속설이 있을 만큼 녹록지 않은 환경. 창간 당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초기에 옥천에서 월간 오기내를 낸다라고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은 이건 3년을 가지 못할 잡지다라고 판단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3년이 현재는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 굉장히 대견하게 봐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작년에는 2020년 우수 콘텐츠 잡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역에서 이러한 일들을 꿋꿋이 해내고 있는 거를 굉장히 좀 대견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옥천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다 보니 지역 신문과 취재 내용이 겹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매체 사이에는 분명한 차별성이 존재하죠. 신문이 지역의 사건, 사고를 보도한다면 잡지는 그보다 훨씬 심도 깊은 시선으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합니다. 로컬 에너지, 길고양이 문제 등 지역사회 이슈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면서도 어떤 시각으로 전할지 고민할 때도 많습니다. 주간 단위로 나오는 이제 지역에 이제 신문도 있고, 하지만은 이 저희 월간 오기내는 이 어떤 뭐 사건 사고 뭐 어떤 또 이슈를 다루는 거 이제 그때그때 이슈를 다루는 걸 넘어서서 어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역 공동체를 이해하고 또 그 공동체가 이렇게 결속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그걸 이제 모아 나가는 작업이다 보니까. 옥천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긴 잡지. 지역 토박이가 만들 것이라 추측하기 쉽지만 이들 중에 옥천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경남 양산에서 왔습니다. 저는 경기도 평택에서 왔습니다. 대전시에서 왔습니다. 저는 경남 김해에서 왔습니다. 다른 독립서점 같은 데서 이 잡지를 보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다루고 있다는
게 되게 저한테는 흥미로웠어요. 다른 잡지들은 이렇게 보면은 보통 서울의 일상이 많이 나오고 서울이 아니면 부산이라든지 아니면 제주도 거의 이런 곳의 이야기가 많은데 아주 작은 지역에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30호가 넘을 때까지 나오는 걸까 그런 질문도 있었고 그런 게 좀 흥미로워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고 되게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쓰면은 이런 기사를 쓰는 잡지가 지역에 하나씩 있으면 그곳에서의 삶도 마냥 빈약하진 않겠구나. 조그마한 농촌 지역이지만 옥천은 풍부한 역사, 문화적 자원을 간직한 곳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잡지는 지역의 가치와 고민을 지면으로 담아냅니다. 또 마을의 역사와 함께한 어르신, 귀촌한 청년, 농사 짓는 농민 등 옥천의 역사와 지역을 일궈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중하게 기록하는데요. 역사에 남은 1%가 아닌 역사를 만든 99%의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뭐 1cm, 2cm 정도 되는 책 두께이긴 하지만 이걸 한 권 한 권 쌓아가면서 지역의 역사나 문화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같이 쌓아 올리고 있다, 축적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좀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어쨌든 틀림없이 지역 사회에서 그리고 옥천뿐만 아니라 옥천 바깥의 다른 지역에서 보실 때에도 되게 중요한 그 가치를 가지는 역사적인 자료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박누리 편집장이 취재를 나왔습니다. 그녀가 오늘 만나기로 한 사람은 김승용 옥천문화원장인데요.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에 공공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아 지역의 문화 프로그램은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 얼마 전 정부가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지만 올해도 지역 문화계는 코로나 영향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올해도 사실은 지난해와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을 것 같고 또 온라인으로 사실 병행이든 어쨌든 뭐가 됐든 온라인을 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예전에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용제가 1년 내내 하는 지용제를 해야 된다.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산을 1년 안에 어느 날짜에만 쓰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그죠? 이제 그러지 말고 이제 이 1년 내내 그 예산 중에 1년 내내 해야 돼. 코로나 이후 지역 문화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그녀는 지역 문화계 관계자를 취재하며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옥인에는 우리 한국 중앙 잡지들이 월간 잡지가 나오는 이상으로 그런 내용도 좋았고 또 그 어떤 그 디자인도 참 좋았습니다. 그 책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옥천을 기록하고 옥천의 삶, 옥천의 인물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알려지고 또 이것이 또 전국화 됐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옥천을 알리는 또 기록하는 아주 중요한 잡지, 재미있는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 있는 그런 잡지로 계속 거듭났으면 좋겠다.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잡지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중앙 잡지와 달리 지역 소식에 충실한 잡지. 박누리 편집장은 농촌 관련 이야기, 특히 문화적으로 소외된 것에 대해 촉각을 세우는 편입니다. 이제 보통 주류 미디어에서 다루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제 뭐 자치나 자급 생태를 이제 주요한 기본 가치로 삼고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지역의 공동체와 이제 역사와 사람, 뭐 문화 이야기들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잡지에 대한 뚜렷한 철학, 30대 청년 편집장의 남다른 행보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데요. 오늘은 한 국내 기업의 사내 잡지에서 그녀에게 인터뷰 요청을 해왔습니다. 사진은 잘 나오고 있는 걸까요? 꼭 제 주변 쪽 약간 알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저 한번 보시다가 뭐 약간 옆에 살짝 봤다가
지금 정도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분들의 공간에 와서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 공간에서의 느낌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네, 그런 거 살리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오늘 어떻게 생각 정도 나왔어요, 그림이? 네, 잘 나온 것 같아요. 계속되는 사진 촬영.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하라는 말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었다니. 취재원들의 기분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네요. 평소에 저도 막 이렇게 해주세요, 뭐 조금만 자연스럽게, 좀 더 웃어보세요,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요구를 하는데 네,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좀 낯설지 않아요? 좀 이렇게 찍힘을 네, 당하는 게? 그렇죠. 네, 항상 사람들의 사진을 찍다가 누가 나를 찍어주는 순간이 오면 굉장히 어색하죠. 취재에 나선 한수진 기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풋풋한 신입 직원인데요. 그녀의 입사 배경이 흥미롭습니다. 그녀는 채용 공고도 나지 않은 잡지사에 전화해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먼저 이야기했답니다. 네, 전 10월 달에 입사를 해서 아침 본가가 대전이고 해서 집에서 다녀봤어요. 왜 굳이 옥천까지? 제가 졸업을 하고 진로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잡지교육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업들이랑 연결을 시켜주는데 제가 우연히 월간 오기내를 알게 되어가지고 알아보니까 되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랑 관련이 있고 또 다른 데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재밌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오게 됐는데 네, 지금은 재밌게 하고 있어요. 달리고 달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는데요. 기록에 필요한 카메라와 수첩 등을 빠짐없이 챙겨 마을로 들어섭니다. 이 마을은 좀 어떻게 오신 거예요? 네. 오대리 취재를 하고 있는데 오대리가 아무래도 접근이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곡리 마을은 예전에 오대리에 사셨던 분들이 많이 이주를 하신 곳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대리 예전에 사시던 분들을 좀 만나려고 오게 되었습니다.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오대리. 이곳이 육지 속 섬마을이 된 것은 40여 년 전 일입니다. 과거에는 며느리죄를 넘어 쉽게 접근이 가능했던 농촌 마을이었는데요. 1980년대 대청댐이 건설되면서 당시 100여 가구가 살던 마을은 수몰됐고 주민 대부분은 이사를 갔습니다. 수몰 이후 40년, 대청호 아래 잠든 이야기를 소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그려주신 것도 가지고 왔어요. 네. 그때 수정화 하신다고 하신 게 이쪽에도 여기 배가 여기도 배가 건너댕기고 여기도 건너댕기고 여기는 그저 배가 있던 동네가 너무 찍어서 운영을 못해서 합쳐가 여기서 댕기고 그랬죠. 남곡리 마을을 무작정 찾은 기자는 수소문 끝에 백천수 어르신을 소개받았는데요. 그는 오대리 지도를 그려낼 만큼 고향 마을에 대한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누군가 기억하고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릴 수몰 마을의 이야기들. 오대리가 옛날에 그 육지 속의 섬마을이라고 불렸다고 했잖아요. 오대리가 5동네가 있다고 토대자를 써서 오대 5동네 오대리 이름이 명칭이 그렇거든. 그래서
이 오리티 큰 동네는 한 60호. 또 그 위에 턱굴이라고 하는 데는 한 11집인가 10집. 또 그 위에 양록을 버들개라고 하는데 네. 3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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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내가 한 30집. 그래서 한 130호가 살았다고. 130호. 창고에 들어가 무언가를 꺼내오는 어르신. 소중히 보관해온 그의 역사입니다. 어르신의 젊은 나날은 물론 한 가족의 일상이 담긴 귀중한 보물인데요. 올해 박사가 된 아들 자랑을 시작으로 그리운 고향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꽃 모양이죠 이게. 여기 마을 앞에 네. 팽나무가 있어서 이 나무 밑에서 많이 놀았는데 팽나무요? 팽나무 이게 고목이요. 엄청 큰. 아 정말요? 예, 저기 밑에 저 끝에 보죠. 지금은 모르는 뭐 일제강점기 시대를 경험하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6.25 전쟁을 경험한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저는 살아있는 역사책을 마주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정말 의미가 있고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로 이렇게 남겨놓는 거 좀 어떠신 것 같아요? 그 괜찮겠죠. 뭐 후손들이 봐도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데서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얘기가 될 테고 참고가 되겠지. 맞아요. 그래. 농촌 얘기도 좀 많이 담았으면 좋겠어요. 농촌 얘기도 많이 담아서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 심정을 더 도시민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네요. 오늘 같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온 마을을 기억하는 어르신은 살아있는 역사책과 다름없었는데요. 뿌듯한 마음으로 취재를 마무리합니다. 점심시간. 팀원들은 자연스럽게 인근 식당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군의 식당처럼 자주 오는 이곳은 잡지의 생태적 가치와 결을 같이 하는 곳인데요.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한식 뷔페로 타향살이를 하는 팀원들에게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지만 집밥 먹는 기분이 난다고 합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 많고 또 자취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어때 집밥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겠어요? 여기서? 네. 분명히 있죠. 네, 분명히 있고 특히나 이제 혼자 저도 이제 혼자 살고 있는데 맛있는 메뉴라든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오면은 좀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좀 사장님한테 좀 포장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좀 싸가기도 하고 그러면은 또 사장님은 또 이제 싸서 이제 많이 주시거든요. 그날 저녁이라든가 주말에 좀 반찬이 또 든든하게 되죠. 문화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농촌 지역. 청소년과 청년들이 대도시로 발길을 돌리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지역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지역 문화 창작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읽고 싶은 책이 손짓하는 책장, 은은한 커피향이 머무르고 싶게 만드는데요. 지난 2017년 문을 연 뒤 이곳은 옥천의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쉬고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특별한 날을 기획해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열었습니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배움터이자 아지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옥천 와서 제일 놀란 것 중에 하나 청소년들 갈 데가 없어요. 너무 놀랐어요. 심지어 만화방도 없고 오락실도 사실 막 그렇게 놀 데가 없거든요. 뭐 요즘 문화가 또 바뀌기도 했죠. 저희 때에 비해서는 뭐 주로 PC방을 가거나 하지만
이제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는데 너무 놀랐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기가 이제 재작년 12월에 이제 만화방으로서의 컨셉이 바뀌면서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여기 와서 뭐 학교 끝나고 학원 가는 사이에 시간 대 친구들이랑 와서 놀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연령대가 여기 와서 잠깐이라도 편하게 머물고 갈 수 있다는 게 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들이 지금 저희 이 등반 같은 경우는 읍에 있지만 면 소재지 이런 곳에도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해 이 공간은 청소년들의 꿈으로 북적였는데요. 청소년 자치 배움터를 만들어 여행, 카페, 웹툰, 축제 기획 등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활동이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옥천이란 지역은 이제 청소년들이 활동하기에는 조금 작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격증 쪽으로만 많이 배우지 이렇게 번외로 많이 할 수 있는 거는 없다고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이 너무 소중해요. 카페 운영을 청소년들이 직접 하면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판매직? 서비스직을 좀 더 배웠어요. 무언가를 배우고 싶은데 배울 수 있는 기회 같은 게 청소년들한테 솔직히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서 이런 거를 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배울 수 있다는 게 무언가 더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기자기한 벽화가 그려진 마을. 소혜미 기자가 고른 취재 현장인데요. 어떤 분을 만나게 될까요? 취재 나온 거는 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력 이야기를 듣는 건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면 커다란 달력들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막 뭐 써놓으시고 뭐 그려놓으시고 이런 거 이제 이야기 들으려고 가고 있어요. 아, 달력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해놓은 거예요? 네네네. 그게 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런 소소하지만 뭔가 시골의 일상적인 이미지? 그런 걸 떠올리게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달력들이 이게 처음에 나간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희곡 서울 갔다, 복지관 이런 게 다 적혀 있잖아요. 할머니께서 뭐 복지관 가신 날 이런 거 다 적어 놓으시고 자녀분들 왔다가 가신 날 이런 거 적어 놓으시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3개 적었는데요. 복지관, 파마, 시음. 이제 복지관은 복지관 간 거고 파마는 이제 달마다 파마 하시는 거를 적어 놓으셔서 인상 깊어서 키워드로 적었고 시음은 원래 심음인데 한글을 정확히 모르셔서 시음이라고 쓰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인상이 깊어서 기사에도 쓰면서 키워드에도 적었던 겁니다. 야, 이 달력 한 장에 그 집에 내력이 그냥 다 나오네 그냥. 그렇죠. 1년 동안 이제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다 볼 수 있는 거죠. 혼자 사세요? 오늘 이야기를 나눌 주인공은 김규순 할머니인데요. 할머니의 뒤를 따라 달력을 만나러 갑니다. 할머니 달력 보려고요. 자, 이거 봐봐요. 달력? 응. 야, 기도문 잘 모르겠네. 여기 막 여기 달력 이렇게 써놨잖아, 이 할머니가. 그래서 이런 거 쓰신 거 내용 들으려고요. 재순 씨의 슬기로운. 연초가 되면 은행이나 기관, 종교 단체에서 새해 달력을 나누어 줍니다. 달력을 받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날을 표시하는 건데요. 그렇게 집집마다 달력엔 이야기가 걸립니다. 2월 20일은 김규순 할머니의 결혼 기념일입니다. 그 결혼 때 어떻게 하셨어요? 결혼식을 하셨어요? 결혼식? 응. 결혼식 했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기차로 한간서 요 이번 역전까지 와서 역전에서 가마가 나왔더라고. 그래 가마 타고 개심역까지 갔어. 많이 탔어. 요 개심역 20리요.
개심이요? 이번 저 이심 자마리 자마리가 이심. 그때 할아버지 얼굴 처음 봤어요? 응, 처음 봤지. 아버지가 했는데 뭐 아버지랑 저 우리 육촌 시아지만 국장님하고 한가서 있을 때 아버지하고 저기 했는데 뭐 처음 봤지. 처음 봤을 때 옛날에 어땠어요? 손도 안 봤어. 그쵸. 겨울방학을 맞아 도시 살던 손녀가 외할머니 댁에 놀러 온 듯 소혜미 기자는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풀어나갑니다. 얼마 만에 울려 퍼진 웃음소리일까요? 홀로 적적한 시간을 보내던 할머니에게 그녀의 방문은 깜짝 선물이 되었습니다. 어르신이 기분이 너무 좋아 보이세요. 네, 네. 저희가 좀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좀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 좋아요. 난 좋아. 만족해요. 좋아. 좋습니다. 좀 어떻게? 이렇게 오셔서 저걸 해주신 걸 내가 좋지 그래. 기분이 엄청 좋네나. 날아갈 거 같네 하늘로. 원래 좋았어요? 아니면 저희가 와서 좋으세요? 좋아. 원래 뭐가 좋아? 혼자 심심하지. 집에 들어만 적적하고. 그러니까 오신 게 좋잖아. 내가 더 좋아 기분이. 말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고. 아이고 참 혼자 있으면 내가 그래서 집에 안 있어. 치매 오고 저거 온다고 우울증 오고. 더 오래 할머니 곁을 지키고 싶지만 어느덧 회사로 복귀할 시간. 여러 번 인사를 나눈 뒤에도 걸음이 쉬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녀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참을 지켜봅니다. 보통 혼자 사시는 어르신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더 살갑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더 신경을 쓰는 편이긴 한데 또 헤어지고 나면 제가 매일 찾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긴 하니까 좀 너무 정을 들였나 싶을 때도 있고 또 계속 지내다 보면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사진 같은 거 예쁘게 찍힌 거 있으면은 인화해서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퇴근 후 서효온 기자의 집에 잡지사 동료들이 놀러 왔습니다. 배꼽 시계가 울릴 시간. 맛있는 냄새의 주인공은 바로 만둣국입니다. 보통 오면은 시켜 먹었는데 어저께 집에서 만두 빚은 걸 가져와서 그냥 같이 국 끓여서 먹으려고 오늘 끓이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다 와서 모여서 사니까 다 비슷한 데에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거 해먹고 시켜먹고 그러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옥천에서 타향살이를 하며 이들은 동료를 넘어 친구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식사를 같이 하면서 공통의 관심사인 회사 이야기와 소소한 자신의 일상을 나누기도 합니다. 서울 갔다. 서울? 서울에 아버지가 지금 일하고 계셔가지고. 서울 갔다 왔어요, 근데? 네, 서울 그냥 차 타고 딱 갔다가 얼굴만 뵙고 왔어요. 요즘에 기차도 다 일렬로만 앉아가지고 타도 접촉이 별로 없어. 출신도 다르고 나이도 다른 세 사람. 이들의 공통점은 회사를 다니기 위해 타향살이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익숙한 고향과 따뜻한 부모님 품을 떠나 낯선 땅에 홀로 된 기분. 처음에 왔을 때 많이 돌아다니려고 했거든요. 저는 좀 걸어 다녀서 일단 사는데 주변은 좀 익혀보려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눈에 익어서 그냥 제가 사는 동네 같거든요. 근데 진짜 처음 왔을 때는 약간 끝나지 않는 수련회에 온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잘 적응 안 되고 아 이제 뭐 여기서 어떻게 생활하지? 여기 진짜 온 건가? 이런 생각 좀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요새는 좀 어때요? 요즘에는 그냥 여기가 편하죠. 어제도 집 갔다 왔는데 아 그냥 빨리 우리 집 가서 쉬고 싶다. 여기 빨리 와서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싶다. 그냥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옥천 사람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예. 또 다른 공통점은 기자라는 직업입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해 공부할 부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2주에 한 번 독서 모임을 가집니다. 읽고 싶은 책 목록을 제안하고 투표를 통해 한 권의 책을 선정하는데요. 오늘의 책은 대한민국 내 페미사. 그러니까 막 우리가 진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미투에 이렇게 연루되고 그런 걸 보면서 왜 오래된 진보라고 해야 되나? 예전부터 진보라고 불려오던 그런 사회는 왜 미투에 취약한가? 왜 지금 인터넷에서 여성이 어떤 주체가 되지 않고 대상화가 돼서 소비화되고 있고, 그리고 왜 인터넷 상에서 소비의 주체가 되고 있는가? 남자 선배들한테 오빠라고 부르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돌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여자 선배가 말한 거고, 그리고 사실 우리도 선배라고 오빠라고 부르고 싶은 선배는 없어. 그래서 이게 뭔가 애매한, 되게 기분이 약간 뭔가 틀린 건 아닌데 되게 오묘한 느낌이었거든요. 인문학과 소설, 에세이 등 다양한 종류의 책을 골고루 읽는데요. 서로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며 기자로서 하루하루 성장해 갑니다. 과거의 빛나는 영화를 뒤로하고 변두리가 된 옥천 구읍.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팀원들은 구읍 탐방에 나섰습니다. 1900년대 초까지 옥천의 중심지였던 구읍은 많은 역사적 현장을 품고 있는데요. 교동리 비석군도 그중 한 곳이죠. 흉터가 많이 남아 있을수록 노출점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더라고. 이게 오래된 것도 그냥 풍화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 아니면 돌의 질, 아니면 이거 깊이, 크기. 얘를 훼손하지 못하니까 이제 놀이로 한 거지, 놀이로 승화해서. 구읍 골목에는 시대의 지층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구읍 특유의 정서와 분위기를 제대로 즐기려면 발품을 팔아 구석구석 거닐어 봐야 하죠. 오래된 이제 유적들 장소들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뭐 음식점이라든지 카페들도 많이 들어서면서 이제 옥천 지역의 새로운 관광지로 그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 지역을 조금 더 이렇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떤 투어를 할 수 있는, 특히 이제 골목골목을 좀 다녀봐야지 제대로 된 매력을 알 수 있어서. 지역 중심의 주요 기관이 있듯이 구읍에는 옥천 향교가 자리합니다. 향교는 조선시대 지역 교육기관 역할을 했던 곳. 옥천 향교는 1398년 지어져 임진왜란 때 불탄 후 다시 세워졌습니다. 현재는 유교 성현을 기리는 석전제가 아니면 거의 향교를 개방하지 않는데요. 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 이곳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방법을 찾아봅니다. 어쨌든 좀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또 다른 지역 서천이나 뭐 이렇게 사례들 보니까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제 그 곳을 좀 구경할 수 있게끔 책자를 잘 만들더라고요. 간편하게.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들을 좀 담으면 좋을까, 이제 뭐 그런 좀 자문도 구하고 싶고. 아까 이제 이 선생님이 했지만 여기 옥천 향투사연교회하고 같이 옥천학하고 같이 해갖고 좀 우리 멤버들하고 같이 고쳐 잡을 건 고쳐 잡고, 이게 맞냐 틀린 거에 대해서는 그래, 어딘 게 맞다고 하나만 딱 잡아갖고 공부를 해가야지. 여기는 몇 년 되고 여기는 몇 년 되고 틀리고 이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제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신세대이기 때문에 차원이 틀리는데 우리 좀 어색하고, 우리 나이에서는 좀 어색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는 건데 너무 우리하고 차이가 나니까 조금 따라가기가 좀 힘든 면도 있어요, 지금. 좀 생각이나 젊은 사람들 생각이나 좀 이 노력 같은 게 좀 좋은가요? 새로운 거 창출하는 거 좀 좋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접목을 어떻게 시키냐가 이제 좀 문제란 말이에요, 이제. 구읍에서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주요 기관, 옥주 사마소. 생원시, 진사시에 합격한 양반 유생이 여기서 학문 토론이나 기회를 했는데요.
괴산과 경주, 옥천에만 남은 희귀 문화재입니다. 구읍의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내면 좋을지 머리를 맞댑니다. 충북 옥천이라는 이제 인구 5만의 작은 지역에서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일들과 또 사람 이야기들을 다루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그 기본적인 시장 자체가 작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한계는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뭐 다양한 이제 잡지에서도 이제 그 이 지역을 넘는 지역을 어쨌든 이 여기 옥천만의 이야기가 여기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제 뭐 어느 지역에서나 또 같이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잡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제 다양한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옥천 읍내에 위치한 꼬마 김밥집. 이상윤 팀장이 사장님과 인터뷰를 진행 중입니다. 옥천군에서 발행하는 영상 소식지에 사장님의 사연을 담을 예정입니다. 다매체 시대, 잡지도 종이 매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 지역에서 왜 무료 강좌 같은 것들도 많잖아요. 그런 이제 시민 강좌들, 국민들한테 소개해주는 그런 것도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읍이 아무래도 중심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는 면 단위 지역들의 어떤 이야기들, 소식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나가서 촬영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주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자영업을 하거나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시거나 혹은 또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하는 그런 이제 주로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잡지 지면을 통해 이미 소개된 적이 있는 사장님. 저희도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전 분들도 오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기네 보고 왔대요. 청주에서도 오셨어요. 영동에서도 오시고. 그러니까 이게 옥천 분들만 보시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군이나 이런 작은 곳에서 하는 잡지 같은 거를 구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것도 재밌어 하시고, 그러니까 오기네를 많이 구독을 하시는 분들이 보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옥천에서만 하는 잡지였어도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구독을 하고 우리 가게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홍보가 됐구나 해갖고 감사해요, 진짜.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인터뷰 오시고서는 저희가 바로 여기 구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옥천 구석구석 발로 뛰면서 다양한 소식을 가져온 기자들은 취재 내용과 느낌을 기사로 작성해 올립니다. 그리고 박누리 편집장의 원고 검토가 끝나면 마지막 과정은 디자이너에게로 공이 넘어가죠. 좋은 컨텐츠도 읽기 좋게 담아놓아야 독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법. 그래서 기자의 원고만큼이나 잡지의 편집 디자인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원고에 처음에 이렇게 파일을 올려주시는데 거기에 뭐 기자들이 원하는 방향이나 어떻게 디자인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짧게 메모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작업하면서 같이 보면서 수정하고 그러기도 해요. 저희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은 기자들이 와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가고 싶다 얘기해주면서 거기 맞춰서 좀 수정도 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글과 디자인의 조화가 가독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상윤 팀장은 소셜미디어에 올릴 취재 영상을 편집 중인데요. 월간지도 이제 종이와 함께 영상으로 받아볼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저의 가장 큰 꿈은 고래실 월간 오기네의 이름으로 이제 저희들 자체 영상 콘텐츠 같은 거를 만들고 보고 싶다는 그런 꿈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외부 의뢰만으로를 이제 작업하기도 조금 벅찬 여력이라서 뭐 저도 이제 좀 더 발전하면 저도 아직 사실은 외부 작업을 하고 있지만 저도 아직은 그렇게 막 대단히 뛰어난 작업자라고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실력이 좀 더 늘어나고 더 실력이 좋은 사람 동료들도 더 함께 한다면은 월간 오기네 이름으로 된 유튜브 채널 같은 것들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평소라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직원들이 카페에 모여 있습니다. 무언가 손에 들고 분류 작업이 한창인데요. 자세히 보니 2021년 새해 캘린더입니다. 어디에 보내려는 걸까요? 지금 그 새해 1월호 발송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작은 독자님들께 드리는 작은 선물을 마련했는데요. 이렇게 지난해 월간 혹인의 그 표지 그림으로 만든 달력 선물을 저희가 지금 포장하고 있습니다. 배송하기 위해서. 아기자기한 캘린더와 엽서들. 꾸준히 잡지를 구독하고 후원해준 분들에게 작은 보답이라도 하고 싶어 소소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작은 선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월마다 구독하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맨날 구독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뭐 많이 드릴 순 없어도 이런 거라도 이렇게 드리는 게 감사하니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죠. 매달 세상 밖으로 잡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독자들의 응원과 지지 덕분입니다. 400여 명의 독자 중 80%가 옥천 주민이고 20%가 다른 지역 시민인데요. 옥천 지역 월간지인데 다른 지역 구독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유의미한 성과입니다. 옥천 토박이인 금연주 독자는 모교에도 잡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옥천의 역사를 알고 자신의 꿈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구독을 신청했습니다. 창간 때부터 독자신 거죠? 그렇죠? 네, 저는 그렇죠. 창간 때부터 독자죠. 세상에. 네. 창간호가 여기 있죠? 짠. 와. 저희 집 책장에 이렇게 쫙 진열이 되어 있다고. 그런 거 한번 할까? 옥인의 이벤트로. 네. 아, 책장 컷 책장에 진열돼 있는 옥인의 네. 사진을 보내주시면 그래요? 선물을 드립니다. 받을 자신 있어요? 좋아요. 한번 해볼까요? 네. 근데 저희도 독자님들이 이런 이벤트를 하면 분명히 다 하시는데 분명히 집에 다 있으신데 사진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좋아. 요런 거 이벤트 한번 해봐야 되겠다. 또 하나 건지셨고. 네. 제안해 주셔도 돼요. 이런 거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 약간 이런 거. 팀원들의 열정과 독자들의 애정이 43권의 잡지를 탄생시켰는데요. 톡톡 튀는 청년들의 시선이 옥천을 다시 보게 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뻔하거든요. 늘 있었고 거기에 있었던 거 뭐 그게 뭐 특별해라는 것이 그 젊은 새로운 사람들 또 그리고 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것도 신기하고 그것도 새로울 수 있구나. 그것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찾아갈 수도 있구나. 그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거죠. 아, 내가 갖고 있던 것이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옥천에도 많아요. 오히려 어린 친구들보다. 그래서 그런 어린 친구들, 우리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더 계속 더 다뤄줬으면 좋겠고 그 아이들이 옥천이 살만한 곳이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다루어줬으면 좋겠어요. 창간 초기에도 예상했지만 지역에서 잡지를 꾸준히 낸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지역 특성상 시장도 적고 광고 매출도 적습니다. 제작비와 인건비 등 재정 문제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사보, 기관 소식지 등 외주 사업과 공모 사업 등으로 비용을 보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코로나가 발목을 잡는 형국입니다. 지역 잡지가 10년, 20년 지속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잡지의 기본인 콘텐츠에 집중합니다. 보다 지역에 충실한 이야기로 더 많은 지역민의 호응을 끌어낼 계획입니다. 군 단위나 농촌 단위에서는 이런 잡지를 만들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잡지를 성공시켜서 저희의 사업 모델을
대한민국 인근 군 단위 그리고 농촌 단위에 전파하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월간 옥인회가 성공을 해야 이러한 모델들이 다른 군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사업이 지속 가능하다는 것들이 증명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열심히 생존을 해야 되고 정말 누구도 하지 않는 이야기, 더 내밀한 지역의 이야기를 다루는 게 뭐 어떤 독자 확대라든지 뭐 장기적인 어떤 생존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지역을 궁극적으로 이렇게 좀 이 하나의 어떤 공동체로 또 뭔가 이렇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는 길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뭐 그런 점들을 좀 반영한 콘텐츠들이 더 확충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역은 전통 문화를 품은 보루이자 한국 문화의 다양성을 간직한 곳. 지역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보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의 이야기. 지역 잡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처음 옥인회를 봤을 때는 기사 하나하나가 되게 진정성 있구나라는 걸 느낀 것 같아요. 같은 마을에 사시는 분들 얼굴이 나오고 그런 분들의 일상이 나오고 매일 갔던 김밥집 얘기가 나오고 나중까지도 집에 이렇게 간직하고 싶은 기사?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다룰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 잡지 안에서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잡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평범한 이웃들의 진솔한 삶이 담긴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의 기록이 내일의 역사가 되듯 매달 이들이 펴낸 한 권의 잡지가 희망의 씨앗이 되어 지역 잡지의 가능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